네, hi guys. 션티입니다. 네, 저희 수능 영어 올인원 단어장 프리퀀시 개정판 OT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개정을 하면서 정말로 올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휘장, 단어장, 프리퀀시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제 키스타트에 어휘편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어휘를 외우는 이유, 무엇을 외울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어원정리, 혼동어휘 같은 강의들을 제가 했었는데 이 강의 속에 키스타트가 수능 영어를 시작한 친구들의 어떤 강의인데 그 어휘들이 꽤나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좀 처음에 강의가 부담스럽다라는 또 의견 피드백을 받아서, 그리고 역시 어휘의 어떤 정리, 혼동어휘, 어원정리 강의는 프리퀀시로 가져와서 하나의 어휘의 모든 학습으로 올인원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옮겼습니다. 해서 이제 프리퀀시가 정말 수능 어휘장의 올인원 강의와 교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프리퀀시가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정말 자부하는 단어장이고 친구들도 너무나 극찬한 단어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교재와 강의까지 혼동어휘, 어원법까지 모든 게 들어있는 최고의 끝판왕 단어장 강의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될까요? 자, 이 프리퀀시는 이 본교재 하나, 미니북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꽤 두껍긴 합니다. 두껍긴 해요. 그래서 이 본교재에 이제 모든 어휘, 뜻, 그 각 뜻에 대한 모든 예문, 쌤의 코멘트까지 다 적혀 있는 게, 그리고 테스트지까지 있는 게 본교재이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지, 예문 이런 것들, 션티 코멘트는 빼고 정말 그 단어와 그 다음에 그 뜻만 이렇게 미니북으로 적혀 있는 게 미니북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이 두 권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추가가 된 게 요 프리퀀시의 또 피드백을 받아서 보니까 다 좋은데 쌤, 이 가리고 외우기가 좀 어려운 구성인데요? 라고 해서 빨간색 셀로판지까지 이쁘게 삽입하여서 빨간색 셀로판지로 가리면서 외울 수 있게 쌤이 다 색깔도 빨간색 연하게 다 해놨고 셀로판지 넣어놨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추가가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프리퀀시, 말 그대로 프리퀀시입니다. 뜻이 뭐예요? 네, 두 개 있죠? 라디오, 주파수도 있고요. 두 번째, 빈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빈도수는요, 프리퀀시가 스타벅스, 프리퀀시 많이 모으시죠? 그래서 이제 네가 먹은 만큼 음료를 먹은 만큼 모아서 이제 선물 받는 거니까 그 먹은 빈도수를 말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이 프리퀀시도 기본 구성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 20개년 수능 기출 0단어가 고1, 고2 이상 수준은 다 들어있는데 이거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우선은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 그걸 다 엑셀로 데이터화해서 이쁘게 넣은 단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빈도수대로 우선 배열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에 추가적으로 또 왜 프리퀀시가 정말 수많은 어휘장 중에서 차별화가 되는가 말씀을 좀 드려봐야겠죠. 가볼게요. 자, 이 프리퀀시는 시간이 없는 친구들을 위한 겁니다.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프리퀀시의 어떤 빈도수의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친구들이 더욱더 이제 영어에 쏟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돼? 일에 뭘 둬야 돼? 우선순위, 중요도를 둬야 됩니다. 프리퀀시가 그렇죠. 지금 어휘 외울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당연히 중요한 것부터 외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퀀시는 시간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very high frequency, high frequency, medium frequency, low frequency 해서 정말 수능 기출 20개년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지금 이제 이 어휘장 이제 외워야지 시작한 친구들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 앞쪽에 나름대로 열심히 1주, 2주, 3주 외웠는데 그 어휘들이 빨리빨리 어서 학교 학원 등지에서 푸는 그 지문에 보여야 그래야 학습에 재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부터, 그리고 역시 내가 앞에 한 몇 주 진행을 했을 때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풍부한 예문, 수거, 파생어입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단어장도 그렇죠. 근데 한번 펴놓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돼. 제게 아마 거의 가장 빽빽할 겁니다. 다른 것들 어휘장 보시면 이 여백이
뭐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보시면 각 단어의 뜻에 대한 예문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보시면 제 코멘트까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파생어가 보시면 이제 form, 형성하다, form인데 보시면 former, informal, formally, formation, format 다 들어있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뭐 한번 다른 단어장과 그 정보의 밀도를 비교해 보세요. 압도적일 것이고, 근데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정보가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수능에 쓸 데가 없는 거면 돼, 안 돼? 안 되죠. 정말 제가 뭐 수능 전문가로서 제가 직접 보고 다 정말 수능 수준에 맞는 단어인가? 잘 쓰인 중요한 것인가? 다 본 것이기 때문에 정말 프리퀀시에는 모든 이 활자는 믿고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너무 중요한 거 지금 딱 봤을 때 뭐야? result, process, individual 내가 다 아는 건데 너무 쉬운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지금 result, process, individual은 좀 쉽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프리퀀시의 맨 첫 페이지기도 하고요. 첫 페이지기도 하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form, 형성하다인데 여기에 format, formal, informal, formally라는 이 파생어가 다 있죠. 근데 지금 이 들으셨겠지만은 영어 좀 하신다면 지금 이 formal, informal, formally, formation, format이 다 수능급에 쓰이는 단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제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거라 어쩔 수 없이 표제어지 여기에는 이 파생어 각주로 넣은 친구들도 너무나 중요한 수능 범위에 있는 비슷한 형태의 단어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페이지부터 표제어가 쉬워 보일지라도 이 파생어까지도 다 외우셔야 하는 범위이다. 실제로 현장에선 이 파생어까지 해서 다 시험 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게 무슨 뭐 정말 어려운 파생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수능에 그냥 중요한 그러한 파생어들이라는 거. 그래서 요까지 보시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라고? 단어장 첫 페이지야. 당연히 거의 모든 단어장이 그렇듯 데이 20, 30 넘어가시면 표제어도 아마 지금 고3 모의고사 뭐 1, 2등급이 나와도 조금 어려운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프리퀀시는 정말 이 전체 범위에 있는 모든 활자가 불필요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되죠? 괜찮지? 여기도 mean 의미하다. 그리고 이 means가 수단 중요하잖아. 그리고 다 적어놓고. 그래서 계속 이어가 보면 이 프리퀀시 차별점은 결국 저죠. 그지? 선택 코멘트. 마이크를 쳐가지고 혹시 뭐 저죠. 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모든 단어장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쌤의 단어장이라고 딱 나온 걸 보면 그 단어장에 그 강사의 색깔이 있나? 그 강사가 참여한 게 맞나? 그 강사가 뭘 쓴 게 맞나라고 의심이 간 단어장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한 단어장이 있죠. 그 단어장이랑 그냥 비슷한 구성의 뭐 좀 배치를 뭐 쌤처럼 빈도수로 조금 하든 뭐 어떻게 ABC로 하든 어원으로 하든 뭐 한 건데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 강사의 단어장은 그 강사가 직접 참여해야 되고 직접 그 냄새를 남겨야 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션티 코멘트 션티해가지고 그 어휘의 포인트 그리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뭐 이렇게 좀 잘 쓰인다라든지 혹은 잘 외워지기 어려운 것들은 연상 팁 같은 거. 그다음에 저의 독해 이제 논리의 도구가 좀 있어요. 즉 A, B 즉 대립적 사고 해볼 수 있는 거. PS 문제 해결책으로 어휘의 수준부터 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단어들마다 물론 모든 단어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은 적은 제 코멘트들을 정말 금과 옥조처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죠? challenge, certain, negative, positive, 그죠? 근데 어떤 게 적혀 있냐? 이런 거야. certain 뭐라 적혀 있냐면 certain의 뜻이 두 개 있거든. 뭐가 있어? I'm certain 해석. I'm certain 해석. 나는 확실하다. 나는 확신한다. 자, certain people 해석. 어떤 사람들이죠. 이거 어떻게 구분해? 그냥 뭐 맨날 감으로 할 거야? 아니네. 보어 자리에 쓰였을 때 보통 확실한. 명사를 수식할 땐 어떤 특정한. 이런 게 다 써져 있다고. 이런 영어적인 코멘트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challenge가 있네. 여기 보시면 선택 코멘트. 자, 읽어줄게.
챌린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명사로 쓰이면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P, 문제의 뉘앙스를 느껴야 되고 동사로 쓰이면 반대하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 물론 보통 이의를 제기하다 하지만 좀 더 심플한 해석을 적어주는 거야. 반대하다. 또 형용사로 챌린징은 difficult의 뜻으로 역시 또 중요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단어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지난 수년간 적혔던 거야. 프리퀀시. 자, 오른쪽에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언제 문제일까? 25학년도 수능 40번입니다. 선지를 볼까? 1번에 볼까? 1번에 보시면 controllability 있고요. 유학 B에 challenge가 있네. 유학 B 앞에 may가 있으니까 챌린지가 품사가 뭘까? 동사로 쓰인 거네. 반대하다라고 저기 적혀 있죠. 그리고 챌린지는 아주 중요하다 적혀 있어. 네. 1번 챌린지가 정답이에요. 25 수능 40번입니다. 이거를 보고 개정하면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적혀 있어요. 쌤이 이런 거 사기치면 돼? 안 되지. 이미 이전 판 프리퀀시가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죠? 이게 이런 것만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정말 뭐 쌤은 당연히 쌤이 가장 이 수능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죠. 특히나 저는 어휘, 수능 수준에서 수능이 어떤 어휘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강점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마다 완벽한 강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고 물론 그 종합 점수가 높아야겠지만 그지? 근데 쌤은 정말 어휘는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어휘들을 수능이 좋아하는지 이건 정말 제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깨알 같은 코멘트까지 적혀 있기에 정말 션티의 단어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되죠? 자, 추가적으로 또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리퀀시는요, 2025에서 2005까지의 한 20개년 정도의 역시 평가원 기출에서 고1, 고2 수준 이상 정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좀 앞쪽이 쉬울 수가 있지만 거기에 파생어까지 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쌤이 이제 이 정도로 한 이유는 이거 이제 쌤이 매년 이제 개정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냥 거의 고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어휘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년 개정한 어휘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쌤 프리퀀시는 거의 매년 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25학년도 평가원 6구 수능까지도 뭐 새로운 어휘 또 프리퀀시 숫자 조정해서 다 이것도 꽤 이거 힘들어 얘들아. 그러니까 어휘장을 매년 개정 안 하시는 거야. 근데 다 해가지고 최신 업데이트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며칠? 7일, 77, 49. 그러면 대략 7주, 7주니까 한 2달 정도 잡으면 보통 한 바퀴 돌리는 거네.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년에 딱 5회독 하면 가장 좋은 어휘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단어 2,400개 정도의 이 개수는 표제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어 외에 그 파생어까지 다 하시면 딱 수능이 요구하는 1등급의 어휘 개수, 즉 4,5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쌤 프리퀀시 하면 돼요? 하면 돼 이것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각대의 꼼꼼한 어휘 테스트. 이거는 뭐 다른 어휘장도 있죠. 그나마 조금 더 영어적 사고를 키울 수 있게 영한도 넣고 채우기도 넣고 뭐 한영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꼼꼼하게 챙겼다. 그리고 사실 이 테스트뿐만 아니라 쌤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테스트지도 제공을 좀 합니다. 물론 1년 내내 다 올릴 수는 없고 대략 한 첫 2바퀴 정도 돌릴 때의 현장 테스트지까지 다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적혀 있지만 그 현장 어휘 테스트에 대한 제가 리뷰 강의를 현장에 이제 초입에 수업 시작할 때 해요. 그것까지도 아마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인강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현장에 너무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장 오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거를 뭐 자료를 다 출력해주고 어휘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강의의 몰입감이랑 보시면 현장 친구들은 아마 정말 현장은 다르구나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강에 자료들이나 교재는 거의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고 괜찮지? 자, 그래서 이번 프리퀀시에는 이렇게 강의까지 어원 강의, 혼동 어휘 강의, 테스트까지도 있다. 대략 이 어원과 혼동 어휘가 5강이고요. 한 1시간 정도짜리 5강. 그 다음에 테스트 리뷰 강의는
현장에서 쌤이 한 10분, 15분 진행해요. 그래서 10분, 15분짜리가 한 10몇 강 정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짜투리 시간 있죠. 네, 그럴 때에 보면 너무 좋게 10분, 15분짜리 어휘 리뷰 강의도 올라간다. 그건 아마 그 프리퀀시의 교재가 없어도 들을만 할 거예요. 역시 혼동어휘도 그렇고. 왜? 쌤이 다 띄워주니까. 그지? 그래도 교재는 사주면 좋아. 알았지?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 접두어. 네, anti, core 이런 거. 역시나 이 접두어 강의를 제가 쌤이 키스타트에 있던 것을 여기로 이제 병합했고요. 이 접두어, 뭐 전미어 이런 어근 강의를, 어원 강의를 먼저 듣고 프리퀀시 진행하시면 역시 진행하시면서 프리퀀시에 있는 표제어 어휘들이 이런 어원이니까 이런 거구나 좀 더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이 접두어 어원 강의가 조금 단어가 좀 어렵네라고 하시면 그냥 프리퀀시를 한 바퀴 돌리고 들어도 좋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어떤 개수나 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또 보시면 이게 그런 거였구나 또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실력에 따라서 또 나눠서 하시고, 그다음에 혼동어휘 이런 거 정말 친구들 원하죠. 보시면 complement에서 플러의 le인가 li인가 complement, confirm fi인가 fo인가 다 수능 너무 중요한 단어이고 헷갈리면 안 되는 친구들이죠. 쌤이 보통 이제 연상법이겠죠. 연상법으로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각인시켜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괜찮지?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못 보여드린 교재 이미지 몇 개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리퀀시 교재 앞쪽에 학습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쌤이 이제 강의 통해서 또 가이드 및 방향성을 말씀드릴 거야. 자, 그 다음에 각 데이마다 맨 처음에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건 표제어만 있지만 프리퀀시는 표제어 말고 파생어까지도 너무 중요하다. 예문까지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단어의 그 어휘장 끝에 프리퀀시에는 어휘들이 어디에 있나 볼 수 있는 인덱스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설명 다 드린 것 같아. 그지? 한번 FAQ 보겠습니다. 쌤, 기존 단어장이 있습니다. 프리퀀시 사야 될까요? 뭐 사면 좋죠. 감사하죠. 그지? 근데 이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유명하다고 한 단어장이 있습니다. 뭐 땡땡 마스터, 그죠? 굉장히 능력 있는, 능률 있는 어휘, 뭐 이런 것들, 그치? 좀 유명한 편인데, 그 단어장들이 집에 있는데, 너무 깨끗하다. 그러면 그건 좀 부모님께 죄송하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그 단어장을 모르겠어, 뭐 과외를 하든 친구랑 뭐 같이 스터디로 해서 외우든 해서 그래도 그 단어장들을 1, 2회독 하고, 보통 이제 한두 달이겠죠. 그래도 빡세게 하면 방학 때 1, 2회독 하고 넘어오시면 가장 좋지 않나. 그럼 당연히 그 단어장과 프리퀀시 겹친 단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다 수능 단어장이니까. 그러니까 프리퀀시로 복습도 되면서 또 프리퀀시는 쌤의 코멘트나 여러 가지 통해서 도움 얻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될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어휘장들이 나름 1, 2회독 했어. 그럼 바로 프리퀀시 오시면 되고요. 되죠? 그래서 뭐 역시 쌤도 수험생이 뭐 외우진 않은 단어장이 막 집안에 여러 개가 막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엄마가 볼 때마다 막 야, 단어장 안 외우냐 막 이거는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수능 단어장 2개는 정도는 열심히 외운 전제하에 딱 좋지 않나. 그지?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지금 그런 단어장이 없다. 좀 고 1, 2건만 있다든가 그런 조금 수능 단어장이 없다고 하시면 바로 프리퀀시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리퀀시는 뭐 쌤의 컬을 탄다. 그럼 거의 무조건 필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쌤 컬을 안 타더라도 아까 보여드렸죠. 너무나 좋은 단어장이에요. 쌤의 코멘트랑 예문 등 해가지고. 그래서 강추한다. 되지? 자, 넘어갈게. 1, 2회독 하고 넘어오자. 오케이. 없으면 프리퀀시. 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 앞에 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result process 아니라고. 그 친구들을 예문까지 제발. 그 어휘들은 어휘장들은 다 예문까지 해석을 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예문까지 보시면 아마 얻을 게 많을 것이고 거기에 파생어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절대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데이 한 20, 30 넘어가면 표제어도 아마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자, 그 학습 가이드에 보시면 5회독 하세요 되어 있는데요. 쌤 뭐 꼭 5회독까지 해야죠. 중요한 건 뭐까지? 모든 어휘장 그렇습니다만 표제어만 하시면 안 되고 예문까지 해석하면서.
그 문장 속에서 외워야 그 단어의 진정한 뉘앙스와 의미까지 외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든 어휘장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5회독을 목표로 하세요. 적어도 그래야 진짜 열심히 했을 때 3회독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현장에 만약에 오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한 바퀴에 얼마나 걸려? 2달 걸려. 그지? 그러면 1월부터 해서 단순 계산으로 몇 월? 10월까지야 몇 회독이야? 5회독이죠? 근데 그렇게 될까요? 고3이 특히나? 중간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나는 지독하게 독하게 치열하게 5회독 하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정말 독한 친구가 3세독 할 겁니다. 고3 기준. 될까요? 그리고 어떤 책은 저도 정말 진짜 적어도 3회독 이상은 해야 그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될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5회독을 목표로 하자. 오케이. 쌤, 이걸로 1등급은 충분할까요? 예. 프리퀀시만 외우면 충분한가요? 다른 거 안 해도 괜찮나요? 질문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제가 보통 우문현답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프리퀀시를 다 충분히 외우고 회독을 충분히 돌리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인 거 압니다. 프리퀀시가 왔어. 혹은 아직 살짝 보고 있어. 근데 뭐 페이지가 500페이지래. 오니까 500페이지 두꺼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부담되네. 이것만 될까? 두꺼우니까 될 것 같긴 한데 시작하기가 좀 두렵네. 이것만 하면 될까? 우선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요. 그죠? 네,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시작하시면 되고 들어가고 1회독은 항상 1회독은 항상 마음 편히 하세요. 즉 이런 질문 또 많아. 쌤, 그 단어에 뜻이 여러 개 있네요. 다 외우셔야? 아니, 1회독 때는 그냥 맨 위에 있는 것만 외워도 괜찮아.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리고 두세 번째 돌릴 때 보면 되지. 그래서 우선 5회독을 돌려. 뭐까지? 파생어 예문까지 다. 어느 정도 내가 션티가 너랑 과외한다고 했을 때 너 다 했어? 프리퀀시? 오케이. 랜덤으로 펴. 자, 이 문장 해석해봐. 파생어의 뜻 뭐야? 물어보는데 탁탁 튀어나와. 그래서 5회독 했어. 그 다음에 다른 거 할까? 고민하세요. 근데 장담할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5회독을 정말 한 친구가 있다면 그 5회독 하는 즈음에 이미 1등급이 거의 모든 시험에서 거의 무조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예문까지 했다면. 오케이? 네. 그리고 아마 수능이 코앞일 겁니다. 근데 지금 들으시겠지만 그런 친구 전국에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다 하시고 생각하세요. 근데 다 했다 5회독? 그럼 넌 이미 고득점 1등급일 겁니다. 괜찮죠? 확실합니다. 오케이. 근데 정말로 충분하기도 합니다. 아까 충분한 이유 말씀드렸죠? 다 들어있어요. 되지? 마무리를 해볼까요? 클로징. 읽어보겠습니다. Frequency doesn't necessarily mean importance. 해석. necessarily는요, 반드시라고 하시면 좋아. 그래서 빈도수가 반드시 중요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쌤이 또 너무 사기치면 안 돼? 야! 자주 나오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단어는 수능 기출에서 뭐 한 3번 나왔어. 근데 그 3번이 빈칸에 크리티컬한, 요약에 크리티컬한 단어로 쓰였어. 중요하죠. 빈도수가 낮지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어 당연히 있습니다. 응? 그지? 그런데 but이에요. 왜 but이 있죠? 그런 단어들도 중요하지만 많지 않거니와. 그러니까 당연히 웬만하면 빈도수가 높은 게 더 중요할 확률이 높기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어휘장 시작해야지 한 친구들은 역시 지금 영어 실력이 높진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본 단어가 당장 어디에 좀 쓰여 보여야 돼. 그지? 그러려면 먼저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외우는 게 중요할 확률도 높고 또 금방금방 효과를 보면서 재미가 있고 계속해서 영어 학습을 이어갈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로 이 프리퀀시가 올인원으로서 그냥 어휘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 그다음에 키스타트, 듣보잡, 프리퀀시, 키스타트, 듣보잡. 쌤 개인적으로 이거 3개만 제대로 해도, 제대로가 뭔데? 3, 4, 5회독이요. 그것만 해도 2등급 나옵니다. 2등급 나와요. 이 생각을 잘 하시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요 3개만 좀 제대로 해보자. 알았지? 너무 거창한 계획 세우면 안 돼. 프리퀀시, 키스타트, 듣보자만 제대로. 그것만 해도 2등급 나온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프리퀀시 개정판 OT를 마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저희 Q&A 게시판에 오시면 우리 쌤들이 친절하게 답변 주실 거예요. 저희 프리퀀시 개정판 OT 마무리하겠습니다. See you guys.